평생 보장이라 하셨잖습니까? 도장 하나 찍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낯선 사내가 들이닥쳤지요. 같은 집 문서가 2장, 주인도 2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다 외치면 죄인이 되고 도망치면 수배자가 되는 판이었지요. 그런데 이 황당한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이 더 황당했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안악 동네에서 제일 어수룩하다는 사내 그리고 기방기녀 하나였지요. 관아도 대감도 법도 전부 상대편인데 이 셋이 당당히 맞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황당하고 통쾌한 부분이지요.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떠셨나요? 어디서 듣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꽃내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으로 하루 길 거리에 연호연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를 맑은 냇물이 굽이굽이 흘러 지나는 곳이었지요. 봄이면 산자락마다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가을이면 들판에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거리는 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넉넉한 고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고을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물을 기르며 소박하게 살아왔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해 봄, 연호연에 새 큰 길이 뚫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관도가 연호연 한복판을 가로지르게 된 것이었지요. 길이 나자마자 고을 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달구지가 오가고 짐 보따리를 맨 장사꾼들이 줄을 이었으며 낯선 얼굴들이 날마다 고을 어귀를 드나들었습니다. 길이 나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돈이 돌고 돈이 돌면 욕심도 함께 돈다고 하였지요. 그 말이 이토록 빨리 현실이 될 줄은 연호연 사람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새 길목 한편에는 주막이 하나 새로 들어섰습니다. 처마 끝에 낡은 주전자를 매달아 놓은 소박한 주막이었는데 그 안은 날마다 온갖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아궁이에서 막걸리를 데우는 냄새와 지글거리는 파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리는 그 주막 안으로 서늘한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행주로 손을 연신 닦으며 탁자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새 큰 길이 뚫리더니 땅값이 하늘을 찌릅니다. 요새는 도장 찍는 소리만 나면 집이 생긴다지요. 서책 장수 차림의 사내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은 서진명이라 하였는데 등에 서책 보따리를 짊어진 평범한 장수 행색이었지만 눈매가 여느 장사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는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헤아리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지요. 서진명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백성 등골을 찌르지. 길을 가다 잠시 들른 행인이 빈 뱃속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집이 생긴다고요? 제 뱃속에도 좀 생기면 좋겠소이다. 주막 안에 웃음이 번지려는 찰나 방 한켠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돌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언뜻 보면 어수룩하고 굼뜬 인상이었는데 누가 봐도 장사 한 번 잘못하면 금세 털릴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그 수돌이 아무 일도 없는 듯 막걸리 사발을 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먹이 번지기만 하지요. 서진명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먹이 번진다? 수돌이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 거짓 손이 찍으면 먹이 아주 예쁘게 번집니다. 주막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예쁘게요? 수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쁘면 되게 수상하거든요. 사람도 도장도.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박바가지가 봄바람에 삐걱삐걱 흔들렸고 아궁이 불씨가 탁 튀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서진명은 수도를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서진명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연호연의 새 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 하나가 그렇게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연 관할 한켠에는 문서방이라 불리는 작은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낡은 문짝 하나가 달린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벽 가득 두루마리 문서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먹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창도 작고 빛도 흐릿한 방이었는데 그 흐릿한 빛 속에서 박설이라는 자가 늘 뻣뻣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설이는 연호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설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어 있어서 처음 보는 이들은 을에 겁을 먹었지요. 그러나 고을 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설이가 입을 열면 그 말 끝에 반드시 무언가를 뜯어내는 가시가 달려 있다는 것을요. 법이니 문선이 약존이 하는 말들이 그 가시를 감추는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그날 문서방을 찾아온 이는 복례라는 안악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을 간 넘겼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길상과 단둘이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손마디가 굵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복례는 문서방 문지방을 넘으면서 이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여인이었으니 문선이 도장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높고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귀띔해 주었지요. 문서의 도장만 찍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된다. 평생 보장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하나가 복례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울렸습니다. 평생 보장.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설이날이 제가 글은 몰라도 도장은 압니다. 찍으면 끝이지요? 박설이가 문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복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예, 시작이요? 그래, 내 돈의 시작. 박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가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미간을 찌푸리려는 찰나 박설이가 얼른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 거처의 시작이라 했다. 복례는 잠시 박설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은 문서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복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나리가 그리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겠거니 했지요. 평생 보장이라 하셨지요? 복례가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평생이라. 박설이가 짧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복례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아온 여인에게 평생이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든든하게 들렸지요. 복례가 조심스럽지만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설이나리도 평생 제 편이겠네요? 박설이가 문서에서 눈을 들어 복례를 한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법의 편이다. 복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든든하네요. 법이 제 편이면 설이나리도 제 편이니까요. 박설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은 참 편리하구나. 복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자신과 아들 길상이 평생 머물 터전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지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 속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지 복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낮 연호연 골목 안쪽의 복례집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얀 못이 적삼이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고 마당 구석의 장독대 뚜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복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지요. 손끝에 닿는 못이 감촉이 보드라웠고 처마 밑 제비 새끼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한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쿵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와락 열리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사나운 사내였는데 마치 자기 집에 들어서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손에는 문서 한 장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턱을 치켜든 채 복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복례는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었지요. 복례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요. 내 문서가 있다. 사내가 손에 쥔 문서를 번쩍 들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복례가 지지 않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문서를 꺼내 맞들었습니다. 나도 문서가 있거든요. 사내와 복례가 서로 문서를 들이밀며 마주 서 있는 사이 담 너머에서 구경하던 동네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이어서 잠시 후에는 마당 안팎이 구경꾼들로 가득 찼지요. 문서가 둘이면 주인도 둘이냐? 한 안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장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옆에 있던 안악이 낄낄대며 맞받았습니다. 그럼 남편도 둘이면 좋겠구나. 하나는 밥벌이, 하나는 말벌이. 웃음이 터지려는 순간 길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복례의 아들로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어미 앞을 막아서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길상이 사내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사기요. 그러자 사내가 벼랑간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력이다. 노비가 양반을 쳤다. 길상이 황당한 표정으로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 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당 안으로 뻣뻣한 걸음걸이에 박서리가 들어섰습니다. 그 등장이 어찌나 때맞춰 이루어졌는지 마치 처음부터 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박서리가 느릿하게 마당을 가로지르며 낮게 한마디 뱉었습니다. 쳤다. 길상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누가요? 박서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이. 그 말에 동네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법이 주먹질도 합니까? 박서리가 천천히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다. 오늘은 내 주먹으로. 복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부끼던 흰 적삼이 이제는 그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햇빛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비 새끼들은 여전히 짹짹거렸지만 복례의 귓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호연 고을 어기 버드나무 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저녁 무렵이면 창가에 불빛이 번지고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는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즈넉하고 조용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불빛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말이 오갔으며 그 말들 사이사이에 고을의 속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명이 그 기방문을 연 것은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리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서책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서니 연지라는 기녀가 창가에 앉아 가야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자태가 단아했고 비단 치마가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진명이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기도 전에 연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수날이 책 파는 눈이 아니로군요. 서진명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눈이요? 연지가 가야금 줄에서 손을 거두며 서진명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사람 속을 헤집는 눈이지요. 특히 도장 찍는 손을 보는 눈. 서진명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장 손? 연지가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술상을 가져와 서진명 앞에 놓았습니다. 그 손놀림이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술을 따르면서 연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가윤 대감이 밤마다 이 방에서 말아옵니다. 글은 몰라도 된다. 도장만 알면 된다고 하시지요. 어찌나 흐뭇하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저까지 도장이 갖고 싶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서진명이 짧게 말했습니다. 친절하구려. 연지가 고개를 살며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예, 친절하지요. 칼도 친절합니다. 살에 잘 들어가니까요. 그 말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서진명은 연지를 바라보았고 연지는 술잔을 상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저물녘 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리는 늘 말끝에 다만을 달고 다닙니다. 서진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만 연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평생 보장, 다만 돈은 더 내라. 이 집은 내 것이다. 다만 내년에 다시 심판한다. 그런 다만이지요. 날이 그 다만 뒤에 이 고을 백성들의 눈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서진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의 눈 속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여인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연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야금 줄 하나가 바람에 스쳐 툭 울렸습니다. 밤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기방 처마 아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호영 관아 앞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와 길상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정을 당한 이들이 줄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마다 문서를 손에 쥐고 억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어떤 이는 땅을, 어떤 이는 집을, 어떤 이는 오래 묵혀둔 밭대기를 빼앗길 처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관아 마당에는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입김이 희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박서리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문서방에서 나왔습니다. 뻣뻣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청을 가다듬고 문서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여기 문서에 단서가 있다. 분쟁시 재심한다. 앞줄에 서 있던 복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재심이 뭡니까? 날이? 박서리가 복례를 내려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다시 심판이다. 옆에 있던 동네 안악이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다시 심판이면 오늘 심판은 뭐였소? 박서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접수다. 안악이 잠시 생각하다가 밝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접수면 접수비도 있겠네요. 날이? 박서리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그 짧은 대답에 길상이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요. 결국 돈이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던 것입니까? 박서리가 길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죄가 없다. 없는 내가 죄다. 마당 여기저기서 허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분하다는 표정, 허탈하다는 표정, 그러면서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려는 표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서진명이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서책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리나리 말씀이 너무 고다서 기둥으로 써도 되겠어. 박서리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서책 장수는 빠져라. 서진명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예, 저는 빠지겠어. 다만 서리나리는 나중에 뭐로 빠지실까 궁금하오. 그 말에 구경꾼 몇이 킥킥대며 뒤로 물러섰고 박서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애써 무게를 잡았습니다. 복례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서 한 장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것인 줄 처음 도장을 찍던 날에는 미처 몰랐지요. 아침 햇살이 관아 담벼락을 넘어오기 시작했지만 복례의 발밑 흙은 여전히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명이 머무는 여관 방에는 온갖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도 바닥에도 심지어 창가 턱 위에도 문서들이 쌓였지요. 연지가 조각조각 모아온 장부 내용들과 서진명이 고을 이곳저곳에서 어렵사리 구해온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초가을 저녁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렸고
방 안에는 촛불 두 자루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습니다. 서진명과 연지가 문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수돌은 방 한켠에서 멍하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코를 극적이기도 하고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문서를 집었다 내려놓기도 했지요. 누가 봐도 영락없이 어수룩한 품새였습니다. 서진명조차 저 사내를 데리고 온 것이 잘한 일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돌이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탁자 위 문서 여러 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장들 다 한 손이 찍었네. 방 안에 있던 박서리가 발끈하여 외쳤습니다. 박서리는 서진명의 움직임을 감시하러 붙어 있던 참이었지요. 뭐라? 이 미친 수돌이 박서리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미친 건 도장이 아니라 손목이요. 서진명이 문서에서 눈을 들어 수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수돌이 탁자 위 문서들을 한 장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멍 묻히는 버릇이 달라요. 어떤 이는 탁 찍고 어떤 이는 톡 찍지요. 어떤 이는 손이 떨려서 탁탁 하고요. 이 도장들은 찍는 방향이 다 같아요. 왼쪽으로 아주 조금씩 기우는 버릇. 한 손이 아니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연지가 사뿐히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술을 드시면 박서리 손이 참으로 정의롭게 떨리더군요. 박서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 닫아라. 수돌이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닫으면 손이 더 떨리실 텐데요. 방 밖에서 구경하던 이가 웃음을 참다 그만 사례가 들었습니다. 서진명이 수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돌아, 내가 바보라더니. 수돌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지요. 수돌의 눈빛이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다만 남의 거짓 손은 알아봅니다. 그건 제가 늘 맞아본 손이거든요.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연지는 문서 한 장을 가슴께에 꼭 쥐었습니다. 촛불 두 자루가 바람도 없는데 나란히 흔들리다가 다시 반듯하게 섰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연호연 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었고 고을 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 한편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한켠의 문서방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바짝 마른 종이 문서들이 타면서 불꽃이 순식간에 번졌고 하늘로 검은 연기가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불빛이 주변 담벼락을 빨갛게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낮 동안 저질러진 나쁜 일들이 밤새 불이 되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야! 아전의 다급한 외침이 고을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황급히 물을 길어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타오르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지요. 사내 하나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문서가 타면 죄도 타는 거요? 수돌이 그 옆에 서서 고개를 느릿하게 저었습니다. 죄는 젖은 장작이라 잘 안 탑니다. 그때 박서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불빛에 비친 얼굴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길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서리가 군중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범인은 길상이다. 도망노비가 불을 질렀다. 고을.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있던 길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내 어미 문서를 태웁니까? 저 안에 어미 문서가 있는데 제가 왜 태웁니까? 박서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도망노비는 이유가 없다. 도망노비는 그냥 죄다.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박서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무릎을 꺾어 마당 흙 위에 구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리나리,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박서리가 복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찍어라. 복례가 눈물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얼요?
내 혀의 도장. 내 아들이 죄인이라 찍어라. 박서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네 안악이 두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입에도 도장을 찍네. 대단한 고을이야. 옆에 있던 동네 노인이 혀를 차며 받았습니다. 그러게. 조만간 방귀에도 도장 찍겠다. 웃음과 탄식이 뒤섞이는 그 사이에서 복례는 마당 흙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서방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검은 채가 되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채들이 복례의 어깨 위로, 무릎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복례는 끌려갔습니다. 길상은 수배를 피해 어딘가로 몸을 숨겼지요. 서진명은 여간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명의 두 눈은 탁자 위 문서들을 향해 있었지만 정작 그 눈빛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지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문이 살며시 열리며 연지가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들어온 연지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서진명 앞에 내밀었습니다. 반으로 찢긴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민가윤 대감댁 인장이 찍힌 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날이 여기요. 연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진명이 장부 조각을 받아들며 놀란 눈으로 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찌 가져왔어? 연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으며 가져왔지요. 웃으며? 서진명이 되물었습니다. 연지가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죄 지은 사내는 여인이 웃어주면 자기가 죄 안 지은 사내인 줄 압니다.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경계를 잊지요. 그 틈에 가져왔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있던 수돌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웃깁니다. 서진명의 얼굴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부 조각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꽉 쥐어졌지요. 이대로면 길상이 죽는다. 수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진명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먼저 웃읍시다. 서진명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수돌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울면 백성답다 하고 우리가 웃으면 뭔가 있다 합니다. 겁을 먹지요. 자기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싶어서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게 웃으면 저놈들 속을 먼저 태울 수 있습니다. 서진명이 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수룩해 보이는 사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서진명은 자신이 아직 수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지가 장부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날이 출도는 칼이니 빼면 피가 나요. 서진명이 장부 조각을 천천히 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피는 이미 났어. 이제는 놈들 체면에서 나게 하지.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돌이 먼저 피씩 웃었습니다. 연지도 따라 웃었지요. 서진명은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다가 다시 곧게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가윤 대감이 직접 나와 길상을 처벌한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두런두런 수군거리며 관아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무서워서 집안에 박혀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이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포승줄에 묶인 길상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눈은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어미 복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는지 길상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가윤이 관아 마루에 올라서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잔뜩 얹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백성은 약조를 지켜야 한다. 문서를 우습게 여기면 벌을 받는다. 이자가 도망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법도를 어긴 것이니 엄히 다스릴 것이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분노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안악이 정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감은 약조를 몇 번 지키십니까? 민가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안악이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가 한 장이면 약조도 한 번인데 대감댁 문서는 고을에 수십 장이라 너이다. 그럼 약조도 수십 번이신 것이오니? 군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약조 부자 났네. 누군가의 외침이 마당을 흔들었지요. 박서리가 분위기를 끊으려 인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인장이 증거다. 이 인장으로 모든 문서가 확인되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수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떤 인장요? 박서리가 더 높이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이 인장. 수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이가 문제라오. 오늘은 인장이 둘인데 이가 하나면 어느 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리지 않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진명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책 보따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인장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박서리의 인장 옆에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두 인장이 마당 한복판에서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안이 일순 고요해졌다가 이내 폭발하듯 떠들썩해졌습니다. 동네 노인이 배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어이구, 민대감댁 인장이 오늘은 쌍둥이로 태어났네. 인장이 새끼를 쳤다. 누군가가 외쳤고 군중은 발을 구르며 웃었습니다. 민가윤의 얼굴이 불다 못해 자줏빛이 되었습니다. 닥쳐라. 민가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서진명이 품 안에서 마패를 번쩍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닥칠 이는 대감이 아니고 죄인이요. 마당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사다 하는 외침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민가윤과 박서리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 나오는 순간 관아 마당에 모인 군중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모여들었지요.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제 세상인 듯 활보하던 자들이 한낱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어떤 이는 이게 꿈인가 싶어 옆 사람 팔을 꼬집었습니다. 민가윤이 끌려가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이 어리석어 속은 것이다. 제 문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를 탓하느냐. 그러자 마당에 있던 안악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건 대감이요. 민가윤이 발걸음을 멈추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안악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감은 백성이 울 줄만 알았지 웃을 줄은 몰랐지요. 오늘은 우리 웃음에 대감 체면이 다 털렸소이다. 평생 쌓아온 윗세가 웃음 한 번에 다 털리다니 참으로 가볍기도 하지요. 민가윤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었지요. 박서리가 지지 않겠다는 듯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도장이 죄냐? 도장은 법이다. 내가 한 일은 법에 따른 것이다. 수돌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도장은 무죄요. 박서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수돌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목이요. 연지가 그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손목이 떨리면 들키지요. 박서리가 수돌을 향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밀어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박서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였던 길상이 풀려났습니다. 복례가 아들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길상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손과 진손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서진명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새로 길이 났습니다. 허나 오늘부터는 문서로 백성 털 길은 막힐 것이요. 길은 사람이 오가기 위한 것이지 욕심이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때 뒤쪽에서 동네 노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길은 남겨두시오. 대신 민가윤만 빼고 다니게 하시오. 마당 전체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웃음이 퍼져나갔고 그 웃음이 골목을 지나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웃음이 가라앉고 나서도 한동안 연호연의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새 길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지나갔고 주막처막 끝바가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도, 가진 것 없는 백성도, 억울함이 쌓인 백성도 뭉치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웃음이 때로는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악인의 체면을 베어버린다는 것을 연호연 사람들은 그날 이후 오래오래 기억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복례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마음은 알았지요. 수돌은 어수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손목의 떨림은 알았지요. 백성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리석은 것은 백성을 어리석다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권력도, 도장도, 법도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순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연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칼이 아니라 뭉침으로,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이겨냈지요. 여러분 곁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기억하십시오. 근본이 바로 선 사람은 결코 오래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